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걸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. 영국과 일본 등 145개 정상들이 대거 참여한 자리였는데 이 대통령 뭐 하고 있었을까요? 대통령의 일정은 나름의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. 변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현지 시간 23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각국 정상 초청 만찬에 참석한 겁니다. 이날 행사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등 145개국 정상들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. 하지만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장소에서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오늘은 아시아 소사이티 회장으로 참석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야당에선 그런 설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했어야 했다며 우리 현실을 외면한 셀프 왕따 인증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. 대통령실은 불과 몇 초 만나는 일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양 정상 간 이미 신뢰가 쌓였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를 만났을 때 돌발 변수를 감안해 의도적 거리두기에 나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유엔 총회 연설 당시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였던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비운 모습도 포착됐는데 대통령실은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느라 못 간 것이라며 다자회의 성격상 교통이동이 원활치 않은 걸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변정현입니다.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.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. 네, 유엔 외교 설왕설래입니다. 네, 자, 이 대통령이 첫 유엔에 데뷔를 했는데 이번 유엔 외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? 네, 첫 번째는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혼란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 정상 복귀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했고요. 또 안보리회의도 사상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.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END 전략을 내놨는데 교류, 관계 정상화, 비핵화를 통한 냉전 종식이라는 해법을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. 또 AI 관련해서도 새끼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했습니다. 국제적으로 상당히 위상을 높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컸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각계 인사들을 만난 것입니다. 네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나가지 않았다.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. 이건 네. 어떻게 봐야 합니까? 네, 이 대통령실은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행사가 미리 잡혀 있었다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은 필참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. 뭐 만찬에 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, 20초밖에 안 되는데 네.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? 그럴 바에는 오피니언 리더들 만나서 설득하는 자리 갖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?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. 예. 이 또 속내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. 예.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만났는데 갑자기 이 관세 협상 왜 안 하느냐, 뭐 달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. 네.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는 그런 관측도 없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일본, 호주 등 145개국 정상 대표들이 있었고 또 일본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몰톡이라고 하죠. 예, 짧게 예. 만나서 인사도 나누면서 그렇죠. 아주 짧게 현안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놓쳤다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특히나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짧게라도 만찬장에서 만나서 친교의 대화를 나누면 향후에라도 좀 좋은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. 아쉬움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. 자, 근데 리포트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총리, 정책실장 뭐 전부 다 문제를 제기했어요. 네. 이게 난기류에 빠지는 것 아니냐, 뭐 결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지금 우려가 없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과 총리,
그다음에 정책실장까지 다 일제히 나섰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근데 그 발언 강도가 생각보다 좀 셌습니다. 그렇죠. 이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대통령이 만나서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. 예. 이 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죠. 뭐 자기들 뜻대로 투자하고 이익도 다 가져간다. 이게 맞느냐? 반대한 겁니다. 물론 할 말입니다.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 당초 미국이 당초 얘기했던 거가 판이한 요구를 했다고 했죠. 이거는 통화스와프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익 분배 방식도 1대9가 아니라 9대1로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. 예. 김민석 총리 얘기도 나왔었죠. 비자 문제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할 수 있는 말이고 정당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을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감을 가지고 네. 협상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예.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의전 논란도 뭐 여러 제기가 됐습니다. 어떤 게 있었습니까? 네, 일단 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 전에 외신 앞에서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이건 예. 관례입니다. 근데 이게 보통은 한 문장 발표하고 거기에 순차 통역을 해서 또 질문도 받고 그랬는 게 상례인데 예. 이게 참 잘못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성명을 한꺼번에 다 읽어버렸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통역도 하기 전에 대통령과 참모가 그냥 다 우르르 회의장에 들어갔고 이 기자들도 따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. 통역만 남는 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네네. 자, 이번 외교 무대, 그러니까 유엔 외교를 통해서 기대했던 성과가 다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일단 첫 데뷔 무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관세와 북핵입니다. 이 END 전략, 이거 사실은 교착된 북핵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예. 이 잘못하면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또 김정은이 지금 우리한테 대해서 상종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비핵화 없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? 이런 상태에서 교류나 비핵화가 가능하겠느냐,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더 급한 게 역시 관세인데요. 미국 요구가 무리하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 총리가 일제히 이걸 부각시키면은 오히려 협상 전략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. 또 네. 갈등만 노출될 수 있다. 예.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. 그 트럼프 대통령 초청 만찬에 145개 나라가 왜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모두들 네. 뭐 당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? 근데 네. 그나마 또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좀 굴욕스럽더라도 가지 않았겠나 싶은데 네. 어떤 결과 나올지는 한번 맞습니다. 봐야겠죠.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대 개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.